아, 할아버지 힘드시죠? 아유, 고맙네. 고마워. 이거 먹어봐. 아이 뭘요. 차라리 5만 원 줄래요? 그려, 여기 5만 원. 네, 기분이 좋은데 할아버지 집까지. 아이고, 어르신. 우리가 이걸로 부자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정말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는데 또 동시에 가슴 한쪽이 좀 아려오는 그런 기막힌 이야기를 오늘 저희랑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뭐랄까 초코파이 재판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 보안업체 소속으로 경비 근무를 서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계약 관계에 있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 그리고 카스타드 1개 네. 딱 이렇게 합쳐서 한 150원? 그 정도 간식을 드셨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까지 되고 또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유, 저희가 오늘 이제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전 말하고요. 또 법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막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말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너무 사소해서 오히려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그쵸? 소위 우픈 사건, 이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네. 도대체 왜 150원짜리 과자 2개가 재판정까지 가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법과 현실의 간극은 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또 뭘까, 이걸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의 시작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꽤 됐죠. 잔선은 전라도 완주군에 있는 한 대형 물류회사였고요. 야간 경비 근무를 서고 있던 50대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 A씨가 당시에 순찰 근무를 하다가 잠시 사무실에 들렀는데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1개랑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은 거예요. 음. 당시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하면 뭐 합쳐서 150원 그 정도였다고 하죠. 정말 너무너무 소소한 금액인데요. 그렇죠. 150원. 근데 문제는 이제 이튿날 발생했습니다. 그 물류회사 측 관리자가 CCTV를 본 거예요. 봤군요. 네, A씨가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는 바로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거 반드시 처벌해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와, 처벌까지 원했군요. 네, 그래서 경찰 조사를 거쳐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검찰은 처음에는 벌금 2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 네. 근데 A씨는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죠.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렸겠네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심 부원은 일단 A씨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이 됐군요. 네. 다만 이제 여러 사정을 좀 고려해서 벌금 액수는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5만 원을 선고했죠. 5만 원? 네. 근데 A씨는 이 5만 원 벌금형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그야말로 우픈 장면이 딱 연출됐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 사건이 더 확 알려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지난 5월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재판장이 이제 피고인 A씨 인적사항 확인하고 검찰 공소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 범죄 사실을 낭독하는 순서였어요. 네네. 근데 재판장이 피고인은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경 피해자 회사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75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75원? 시가 75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렇게 이제 읽어내려가다가 그만 실수를 터뜨리고 만 겁니다. 본인도 읽다가 어이가 없으셨나 보네요. 재판장님 본인만 웃으신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판장 포함해서 양옆에 앉아있던 배석 판사 2분까지 법대에 앉은 판사 3분 모두가 순간적으로 좀 허탈한 웃음, 이른바 헛웃음이라고 하죠. 그걸 지었다고 당시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이 전했어요. 헛웃음.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재판까지 와서
라면서 좀 말끝을 흐렸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어,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조차 이 상황에 얼마나 좀 비현실적이고 기가 막힌지 느꼈다는 뭐 그런 방증이겠죠. 물론 뭐 곧바로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하면서 재판을 다시 엄숙하게 이어갔다고는 합니다. 아, 판사님들도 사람이니까 뭐 그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싶긴 한데요. 그런데 A씨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벌금 5만 원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A씨에게는 이 재판이 정말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A씨는 보안업체 소속 경비 직원이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어쨌든 절도라는 범죄 기록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A씨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소속된 그 보안업체 회사 규정상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지키는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절도를 저질렀다. 이 자체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그런 우려가 아직 큰 거죠. 뭐 사회 통념상으로도 경비원의 절도라는 건 그 직업 윤리에 아주 치명적인 흠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A씨는 뭐 벌금 5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해오던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1심에서 5만 원이라는 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아, 정말 이제 A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인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150원어치 과자를 먹은 행위.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절도죄가 맞을까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이걸 절도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형법상 절도죄는 이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절취라는 행위입니다. 절취. 네, 이 절취가 인정되려면 법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불법 영득이사.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 일부러 훔치려는 마음. 고의. 네, 맞아요. 만약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왔거나 뭐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착각해서 가져왔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는 그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야 합니다. 아, 허락 없이. 그렇죠. 물건 주인이 가져가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했거나 또는 뭐 정황상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야,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그냥 마음대로 꺼내 마셔 라고 했다면 그 음료수 마시는 건 당연히 절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고의성하고 승낙 부재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번 초코파이 재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주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먼저 고의성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요. 물류회사 측은 당연히 A씨가 의도적으로 몰래 훔쳐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평소 사무실 직원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냉장고 간식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고 그날도 뭐 그런 생각으로 먹은 것일 뿐이지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아, 심지어 만약 정말 훔칠 생각이었다면 왜 겨우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만 먹었겠냐. 눈치 안 보고 그냥 상자째 가져가거나 여러 개를 집었을 거 아니냐. 라면서 고의성을 아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그것도 말이 되네요.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과연 150원어치를 훔치려는 그런 결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듣고 보니 진짜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이 바로 묵시적 승낙 혹은 관행의 문제라고 하셨죠?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평소 그 물류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 직원들이나 다른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꺼내 먹는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 즉 일종의 관행이 존재했는가? 아, 관행이 있었느냐? 네. 만약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비록 회사 측이 명시적으로 마음껏 드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간식 먹는 걸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씨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 중에 소유자의 승낙 부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1심에서는 이 관행이 인정이 안 됐던 거잖아요. 네, 1심 재판 때는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다른 보안업체 동료 한 분이 그런 관행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냉장고 음식 먹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아, 이 증언이 아마 1심 유죄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물류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을 막 접촉해본 결과 아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도 종종 그 냉장고 간식을 먹었다는 그런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A씨와 같은 보안업체 소속 동료 직원 2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 만약 이 두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 같은 보안업체 직원들도 평소에 거기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거나 뭐 간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해준다면 네. 이거는 묵시적 승난이나 관행의 전제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 묵시적 승낙과 관련된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좀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있는데요. 과거에 동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상대방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갔는데 지갑 주인이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만류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보고도 가만히 있었군요. 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인이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건 그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호. 물론 뭐 모든 상황에 똑같진 않겠지만 소유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라서 이번 사건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와, 정말 법의 세계는 깊고도 복잡하네요. 근데 말입니다. 이토록 사소한 150원짜리 과자 2개에 얽힌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뭐랄까 공분까지 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건 자체가 황당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람들의 어떤 깊은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로 그 정이라는 감성 코드죠. 정. 특히 사건의 매개체가 된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광고 문구처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정, 나누는 정의 상징처럼 오랫동안 여겨져 온 과자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재판까지 받게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비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초코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상징성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재판 소식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을 때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 댓글에는 내가 그깟 과자 한 박스 사서 물류회사에 보내줄 테니 제발 재판 좀 그만해라. 150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하냐.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팍팍해졌나. 이런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정말 본물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어떤 경미함에 비해서 법적 절차가 너무 과도하고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각박한 세태 이걸 넘어서 또 다른 좀 씁쓸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조심스럽게 그런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 A씨가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A씨는 그 보안업체 노조의 간부로 활동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노조 활동 때문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고소 주체인 물류회사, 그러니까 A씨가 소속된 보안업체 원청업체죠. 이 원청업체가 혹시 150원짜리 과자 사건의 불미로 삼아서 평소에 좀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수 있는 그 노동조합 활동가 A씨를 회사에서 내쫓거나 압박하려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절도 문제를 넘어서 원청업체의 하청노조 탄압이라는 어떤 노동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아직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네요. 처음에는 그냥 황당한 해프닝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게 파고들수록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뜻밖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또 어떤 제도인가요? 네,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나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걸 참고하는 제도입니다. 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법리적인 유무죄 판단과는 좀 별개로 특정 사안에 대한 처분이 사회 통념이나 국민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가혹하거나 좀 부당하다 이런 여론이 있을 때 검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활용되곤 합니다. 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아주 유사하고 유명한 사례가 바로 그 반반족발 사건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 네네, 기억나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판매 마감 시간이 임박한 족발 세트, 한 10,000원 정도 상당이었죠. 그거 폐기 시간을 몇 분 착각하고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네. 1심 법원에서는 폐기 시간이 임박했고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결정했어요. 아니, 무죄가 나왔는데도 항소를 했군요?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자 아무래도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 편의점 알바생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전과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인터넷하고 언론을 통해서 아주 거세게 일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담당 검찰청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항소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항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검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항소를 취하였습니다. 아, 잘 됐네요. 네,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어떤 사회적 상식과 여론을 반영해서 사건이 마무리된 아주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제도네요. 그러면 이번 초코파이 사건도 이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이 초코파이 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시민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아무래도 150원이라는 피해 금액의 극히 경미함,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판사들의 허탈한 반응,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시민위원회가 열린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실제로 시민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위원들이 이 사건으로 A씨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 뭐 법리적 판단을 떠나 사회 상식에 맞지 않는다.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다면 이건 검찰의 최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이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공소를 취하하거나 혹은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고, 즉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법원의 어떤 엄격한 법리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사회적인 함의가 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과 공감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와, 정말이지. 150원짜리 과자 2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엔 그저 황당하고 웃긴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들여다볼수록 절도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또 직장 내 간식 취식이라는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관행의 문제, 거기에 노동 탄압이라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정이라는 문화적 코드와 엄격한 사법 정의 사이의 간극이라는 어떤 거대한 질문까지 마주하게 되네요. 아,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너무나 씁쓸한 현실 희극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150원짜리 초코파이 2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의 어떤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작은 절도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현실, 법의 어떤 형식적인 논리와 사회적 상식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의 깊은 괴리,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한국적 정서가 복잡하게 얽혀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결국 15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법적 처벌이 한 개인의 생계와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로 비화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과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 기막힌 초코파이 재판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결말일까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든 그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요?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 혹은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네. 아주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특히 한 사람의 직업과 생계가 통째로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법의 엄격한 잣대와 인간적인 연민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법정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아유, 고맙네. 고마워. 이거 먹어봐. 아이, 뭘요. 차라리 5만 원 줄래요? 그려. 여기 5만 원. 네, 기분이 좋은데 할아버지 집까지. 아이고, 어르신. 우리가 이걸로 부자 되겠어요.